안녕하세요. 강남에이스학과 신경원 원장입니다. 지난번에 백내장 수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검사 기계 아이올마스터 700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수술할 때 가장 중요한 기계 알콘사의 센츄리온 기계가 최고의 기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수술에 또 사용하는 중요한 물건이 하나가 있죠. 바로 인공수정체입니다. 오늘은 대략적으로 인공수정체에 대한 발달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수정체는 우리 눈에서 안경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안경알을 대신할 수 있는 인공수정체를 꼭 넣어야만이 수술이 완성되게 됩니다. 우리가 수백 년 전에는 이 수정체를 뒤로 떨어뜨려서 백내장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백내장 수술의 역할을 할 수 있었는데, 이때 인공수정체가 개발되기 전이기 때문에 눈이 완전히 잘 보이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1900년 중반부터 인공의 수정체가 천천히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때 인공의 수정체는 되게 딱딱한 인공 수정체였어요. 그래서 이 인공의 수정체를 눈 안으로 넣을 때 우리가 각막을 거의 8mm 정도를 크게 절개를 하고 그 안으로 이 딱딱한 인공수정체를 넣어야 했기 때문에 수술이 상당히 크고 일주일 정도 입원을 꼭 해야 하는 수술이었습니다. 절개를 크게 하기 때문에 난시도 많이 생성이 되고 여러 가지 합병증이 많이 생기는 수술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딱딱한 인공수정체가 이렇게 말랑말랑한 인공수정체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접는 인공수정체라는 거죠. 이게 접는 인공수정체. 그래서 3mm, 2mm를 아주 소절개를 하고 그 안에 이 인공수정체를 이렇게 말아가지고 눈 안으로 넣은 다음에 접혔던 게 펴지게 함으로써 인공수정체를 눈 안으로 넣을 수가 있었습니다. 소절개를 함으로써 수술 시간이 짧아지게 되고 입원 시간이 2박 3일, 1박 2일로 줄어들 수 있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백내장 수술은 입원을 필요로 하는 수술이라는 거 여기서 잠깐 코멘트 해드리고요. 저는 아직 노안이 오지 않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안경을 쓴 상태에서 멀리도 다 잘 보이고 중간거리도 다 잘 보이고 가까이도 다 잘 보입니다. 제가 모든 곳에 초점을 다 맺을 수 있는 거는 눈 안에 있는 조절 근육, 이 수정체 주위에 있는 조절 근육이 튼튼하고 건강하기 때문에 수정체를 늘렸다 오므라들였다 하면서 멀리부터 가까이까지 조절력을 간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백내장 수술을 해서 이 수정체를 제거하게 되면 조절력이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살, 30살의 젊은 사람들도 백내장 수술하기 전에는 멀리부터 가까이까지 잘 보였지만 백내장 수술을 한 이후에는 초점이 한 곳에만 맺기 때문에 멀리에 초점을 맺혔으면 중간거리, 근거리는 아예 안 보이게 되고 초점의 거리를 가까이에 했을 때는 멀리의 거리가 하나도 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조절력이 완전히 제로가 되는 거죠. 우리가 백내장 수술이라고 하면 이 환자가 가능한 한 수술받기 전의 상태로 돌리는 게 좋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상의 상태를 얻기 위해서 이 조절력을 원상복귀 할 수는 없지만 단초점을 다초점으로 바꿔줌으로써 조절력을 대신할 수 있는 인공수정체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런 인공수정체를 다초점 인공수정체라고 하고요. 처음에 개발된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이중초점이었습니다. 멀리 초점 하나, 그리고 근거리 40cm의 초점을 하나. 그게 한 5년 전까지, 6년 전까지는 이중초점이었던 거죠. 근데 이거의 단점은 중간거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선생님 멀리도 보이고 책도 보이는데 사람을 마주보고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이 마주보는 사람들의 얼굴이 잘 안 보여요. 운전을 하려고 하면 내비게이션이나 계기판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또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개발된 렌즈가 3중 초점이에요. 그래서
멀리와 가까이 40cm, 그리고 중간거리 60에서 80cm를 보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개발된 렌즈가 사중초점 렌즈입니다. 근데 사실 사중초점은 삼중초점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기술적으로 사중초점이라고 발표는 되어 있지만 성질은 삼중초점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3중초점, 4중초점, 2중초점 이 렌즈들이 개발이 되면서 조절력이 없어졌던 거를 어느 정도 보완을 하고 정상의 시력에 가깝게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선생님 다초점 렌즈를 하면 멀리부터 가까이까지 다 잘 보이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환자분들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중초점이라고 하면 멀리 90cm, 60cm, 40cm까지 잘 보이고요. 그 중간에 제 눈에서부터 40cm 이내는 잘 안 보이고 40에서 60cm 그 사이, 60에서 90cm, 120cm 사이, 그리고 120에서 저 멀리 사이는 조금씩 시력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곡선을 그려보면 40cm, 60cm, 90cm 멀리 이렇게 중간에 빈 곳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환자분들이 렌즈를 선택을 하실 때. 자, 방금 말씀드린 거는 회절형 렌즈입니다. 회절형 렌즈. 우리 광학적 렌즈에 동심원이 있는 이 회절형 렌즈가 4중초점, 3중초점, 2중초점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고요. 다초점 렌즈 말고 연속초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속초점. 우리가 다초점 렌즈의 단점이라고 하면 멀리 보는 게 약간 좀 뿌얘지고 빛번짐이 있다고 그랬죠. 이런 거를 개선한 렌즈가 연속초점입니다. 퓨어시 렌즈, IS 렌즈, BBT 렌즈 얘네들은 동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빛번짐이 상당히 적어요. 그렇지만 60cm, 50cm 이내로까지는 보이기 어렵기 때문에 약간 근거리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초점 렌즈는 중간중간 덜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 연속초점 렌즈는 40cm 그 이후의 거리가 완만하게 시력이 나오는 연속의 시력을 볼 수 있는 렌즈입니다. 일부 환자분들이 내원을 하셔서 선생님 제 눈에 어떤 렌즈를 넣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환자분하고 상담할 때 연속 초점의 장단점, 다초점의 장단점, 환자분의 근시, 난시, 원시 상태를 보고 여러 가지 조합을 놓고 환자분하고 상담한 다음에 렌즈를 권해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떤 렌즈가 완벽하다, 어떤 렌즈가 빛번짐이 없다 이러한 코멘트는 사실 상당히 문제가 있는 코멘트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상세하고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이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